요즘 제 주변에 보면 돈 모으기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도대체 1억은 언제 모으냐 하면서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1억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1억이라는 기준이 생긴 이후로 직장인들에게는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요. 돈이 안 모인다, 월급 통장이 또 텅장됐다, 이런 말이 일상이잖아요. 2030 직장인들이 왜 돈을 모으기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로 마음을 다잡고 그 마음을 오래 유지시키면서 돈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제 나름의 해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초년생이 1억을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방법을 알아도 1억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적인 이유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1억이라는 돈 자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엔 코익이나 주식 얘기만 들어도 몇십억 벌었다, 억대 수익 냈다라는 말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1억이란 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년 가까이 걸리는 돈이에요. 좀 더 현실감 있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초년생이 세후 월급 2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월세랑 관리비로 80만 원, 식비로 4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로 20만 원을 쓰면 한 달에 남는 돈은 100만 원 남짓입니다. 이렇게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하면 1년에 1200만 원이고요. 1억을 모으려면 8년 4개월이 걸립니다. 반대로 계산해보면 1억은 월급 250만 원 받는 사회초년생의 40개월치 월급, 월세 80만 원짜리 방에 10년치 월세, 스타벅스 커피 2만 잔 값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더 와닿지 않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1억을 못 모으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비 구조가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을 아끼는데 왜 안 모이지? 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분 때문에 쓴 돈이 정말 많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을 하거나 오늘은 수고했으니까 하면서 외식하고 이번 달은 좀 썼으니까 다음 달부터 아끼자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감정 구조예요. 매달 30만 원씩만 감정적으로 세어나가도 1년이면 360만 원, 5년이면 거의 2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1억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겐 이건 정말 큰 새는 돈이에요.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건데요. 월급날, 주말 저녁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출 버튼을 누르게 되죠. 요즘에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배달앱 같은 간편결제 때문에 눈으로 돈이 보이지 않으니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반복되면 통장은 텅 비어있고 다음 월급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런 소비라도 해야 사는 맛이 난다. 돈 쓰는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빈도예요. 가끔이어야 하는 소비가 매달 반복되면 어느새 지갑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돈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기분 소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만 설정해보세요. 그리고 뭔가 사고 싶을 때에는 바로 결제하지 말고 24시간만 미뤄보세요.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면 절반 이상은 안 사고 싶어집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월급날마다 30만 원씩 옷이랑 화장품 사면서 보상 소비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기분 소비 전용 통장을 만들고 한도를 10만 원으로 제한했더니 6개월 만에 120만 원이 남더라고요. 결국 돈은 의지로 아끼는 게 아니라 구조로 막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은 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어플도 많은데 저는 일부러 직접 적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기록을 통해서 내가 썼다는 감각을 더 잘 느끼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좀 모았다는 착각, 즉 라이프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분 소비를 줄이고 저축 습관을 만들어서 그동안 통장이었던 통장에 숫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정말 뿌듯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이 시점에서 또 다른 함정이 찾아옵니다. 잔고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제 좀 모았다는 착각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모였을 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에요. 라이프 인플레이션은 소득이 오르거나 잔고가 늘면 소비 수준도 함께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번엔 명품 하나쯤 사야지. 결혼식 갈 때는 명품 가방 하나씩은 있어야 해. 취직했으니까 좋은 차 하나 사야겠어. 이번 여행은 유럽으로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저축 속도는 느려지고 눈앞에 1억은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모은 뒤 보상 차원에서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샀다고 해볼게요. 한 번쯤은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로 소비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5만 원짜리 옷을 비싸다고 느꼈는데 이제 10만 원대 옷이 합리적 소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적 기준점의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에요. 해결책은 보상 소비를 구조화하는 것인데요. 소비를 목표 달성과 연결시키면 충동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목표가 100만 원 저축이라고 하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친구랑 브런치 한번 먹거나 퇴근 후 좋아하는 치킨 시켜 먹기 정도로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작은 목표를 자주 반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배달 음식을 주에 한 번만 먹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했다면 주말에는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목표와 보상을 반복하면 절약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명품이나 차 대신 경험이나 자기개발, 건강, 지식 같은 경험비에 투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오게 돼요. 세 번째 이유는 투자 시장과 복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천만 원이나 1억 원 정도의 시드머니가 모여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복리의 힘은 금액이 작을수록 체감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1억을 연 10%로 투자하면 1년에 1천만 원, 1천만 원이면 100만 원,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액이 작을 땐 투자해도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머니가 생겨도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제가 주변에서 자주 보는 유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조급형입니다. 조급형은 연 10% 수익률 같은 성과가 급등주 단타 수익률에 비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만 쫓다가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회피형인데요.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예금이나 적금만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 두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급형은 단기 수익만 쫓다가 망치고 회피형은 안전만 추구하다 보니 돈이 거의 늘지 않아요.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은행 적금만으로는 돈이 조금씩 불어나도 실제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주는 것과 같아요. 100만 원을 연 3% 금리 적금에 넣으면 1년 뒤에는 103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연 4% 오른다고 하면 1년 뒤 똑같은 물건을 사려면 104만 원이 필요하죠. 결국 103만 원으로는 예전처럼 똑같은 걸 다 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즉, 돈은 조금 늘었지만 살 수 있는 양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복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매달 100만 원씩 연 10% 수익률로 꾸준히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처음엔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점점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연 10%의 복리로 매달 100만 원씩 20년간 투자하면 총 투자 원금은 2억 4천만 원이지만 최종 금액은 약 7억 5천만 원 정도로 불어나게 되거든요. 엄청나지 않나요? 저는 이 계산 한번 해보고 너무 놀라서 그 뒤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주요 지수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연 10% 수준이에요. 하루아침에 커지는 돈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복리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워렌 버핏도 투자 초반에는 자산이 천천히 늘었지만 그의 재산 중 99%는 56세 이후에 축적된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수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며 투자를 미루면 이런 장기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불안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남이 추천한 주식만 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주저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 감각을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1,000원으로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저도 삼성전자,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같은 우량주를 소수점 단위로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실제 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단기간 큰 돈을 쫓기보다는 소액이라도 우량주를 꾸준히 모으는 것입니다. 조급형이든 회피형이든 장기 전략을 갖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복리를 경험하는 것이 자산을 늘리는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억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나요? 이 3가지만 피하면 누구든지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을 넘어가는 순간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 월급으로만 자산이 쌓였다면 1억을 넘긴 순간부터는 돈이 나 대신 돈을 벌어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거 사야 하나?가 아니라 이 돈을 투자하면 얼마나 늘어날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과 구조를 만들면 1억을 넘어서 2억, 3억, 10억 이상까지 자연스럽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가계부 루틴, 자동 투자 설정 방법, 그리고 돈이 새지 않게 관리하는 자산관리 시트까지 영상을 통해서 차차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구독하고 직접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